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예, 오늘 1월 17일 금요일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월가 미국 증시는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모멘텀은 모간 스탠리 투자은행입니다. 모간 스탠리 증권사, 우리 한국으로는 증권사라 그러죠. 이 모간 스탠리 증권사는 이 골드만삭스하고 양대 빅2 세계 투자은행의 상징입니다. 한국 증권사들이 가장 존경하고 흠모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대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하고 모간 스탠리. 이 모간 스탠리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스 프라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주도력은 모멘텀은 모간 스탠리 투자은행의 실적 어닝스 프라이즈인데 뭐 요것 영향 때문에 이제 다른 모든 그 상장 주식들이 이걸 볼링 아시죠? 볼링 할 때 볼링 핀. 그 효과라 이렇게 합니다. 볼링 핀이 가운데서 이렇게 탁 치면은 다른 데도 다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이 투자은행 증권사들이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시장 전체 실적 그러니까 주가가 좋으니까 당연히 이익이 많이 나고 또 올해 전망도 좋다. 그러니까 올해도 좋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현재 실적하고 예상 실적들이 다 좋을 것이라는 시장 심리가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의 시장의 그 주도력인데 그래서 시장이 지금 미중 무역 합의한 서명 이후에 이제 에너지가 좀 식지 않을까를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지금 불이 떼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기술적 지표로서는 지금 과열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과열의 지속. 그래서 이제 이 과열이 식을 때 주가가 꺾이기를 학수고대 기다리는 이 트레이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헤지펀드죠. 헤지펀드들. 헤지펀드는 이 상승장에서는 상승 방향을 트레이딩하고 하락장에서는 하락 방향을 트레이딩하고 이렇게 선물 매도를 하기도 하고 주식 공매도를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다 돈을 벌려고 하는 이쪽 저쪽으로 다 벌려고 하는 이게 헤지펀드입니다. 그래서 헤지펀드는 이 도박을 하고 있는데 그 도박 자금이 대부분 돈이 남아서 주체를 못하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이기 때문에 도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커져서 전체 시장을 좌우하는 트레이딩으로서는 이 헤지펀드들이 힘이 합해지면 시장 방향이 완전히 좌지우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 구조가 취약한 한국에서는 특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공매도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비난을 하고 이걸 정부 당국에서 규제를 좀 해주기를 갈망을 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 전체로서는 시장의 공매도를 그렇게 불법이 아니라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만큼 그렇게 해양 요인으로 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헤지펀드들이 주가가 과열이 꺾이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 심리뿐 아니라 이제 그런 지표로서도 지금 심리 지표가 확연하게 지금 꺾일 때가 됐다고 읽기 때문에 공매도를 많이 칩니다. 공매도. 그래서 지금 현재 공매도가 사상 최대 규모로 지금 늘었습니다. 월가에서. 그만큼 하락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거죠. 기대. 헤지펀드들이 제발 좀 꺾여라 하고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드린다고 해서 강세장이 계속 가는 힘이 더 세면 더 가는 거죠. 그래서 헤지펀드들이 이걸 이제 걷어내는 거 포기하고 다시 걷어들이는 걸 숏셀이라고 그래요. 숏셀. 공매도를 숏셀이라고 그러고 숏셀을 커버링한다. 다시 걷어들인다. 이렇게 숏셀 커버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항복하고 커버링을 하느냐, 아니면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나오느냐, 이 갈림길에
갈림길쯤에 지금 있는 심리 상태가 상당히 팽팽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대표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그리고 애플. 이 테슬라와 애플이 왜 대표 기업이냐. 테슬라는 뭐, 실적도 없이 모멘텀으로 가는, 그냥 그 숭배자들에 의해서 가는, 그야말로 이 거품으로 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꺾일 때도 제일 강하게 꺾일 수 있다. 그래서 테슬라의 공매도가 최고로 많이 몰리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애플이 최고로 많이 몰려있다. 애플이 왜냐? 시장 대표주기 때문에. 대표주자가 꺾이면 또 대표주자가 제일 강하게 꺾일 수 있다. 이런 심리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바로 지금 공매도 사상 최대 규모로 커져 있다. 이게 월가에서 지금 눈에 띄는 현상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시장의 지금 현상이죠. 그래서 지금 공매도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보면, 공매도가 강세장이 과열됐을 때 공매도도 제일 많이 커진다. 공매도가 약세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강세장에서 공매도가 나오고 쌓이고 쌓여서 약세장으로 팍 꺾이면은 그 공매도 규모가 이제 비교적으로 시장의 스케일에 비해서 커지는 것이지, 공매도의 규모는 강세장에서 갈수록 더 커진다. 애플, 이게 지금 애플 주가인가요? 요게 테슬라 주가고, 테슬라 주가가 작년 여름에 비해서 지금 2배 이상 올랐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2배나 올랐으니까 당연히, 그것도 실적도 없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뭐 여기에 대한 붕괴에 대한 그 기대를 제일 많이 합니다. 헤지펀드들은 제발 붕괴 좀 해라라고 기도를 드리죠. 테슬라가 작년 여름만 해도 완전 바닥이었습니다. 200달러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도 테슬라는 뭐, 이제 한계가 왔다. 더 이상 뭐, 전기 자동차를 대량 생산 못 한다. 자금이 이제 바닥났고, 외부 차입도 이제 어렵다. 이런 어려운 회사에 누가 이제 돈을 대주겠느냐 했는데 그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극복을 하니까, 지금 뭐 중국에 제조 공장도 짓고 대량 생산에, 기초를 지금 다지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막 올라가는 거죠, 또. 그래서 이게, 언제 또 꺾일지는 또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면 또 꺾입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만 해도 뭐 정권사들이 완전히 파산한다라고 전망하는 정권사들이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헤지펀드들이 뭐 엄청나게 그 공매도 쳤죠. 제발 파산해라 하고. 근데 거꾸로 지금 치고 올라왔으니까 이 공매도 숏 카버링해서 아마 헤지펀드들이 손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 이번에 이제 손실을 또 만회하려고 또 늘리는가 봐요. 헤지펀드가 다 이게 투기꾼들입니다. 요게 지금 그 공매도 규모 비교인데, 위에가 테슬라고 밑에가 애플이에요. 애플은 지금 거래 발행 주식 수에 비해서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공매도 규모는 애플이 지금 테슬라보다 더 큽니다. 규모는. 왜냐하면 애플의 시가총액이 테슬라의 한 15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덩치가 크기 때문에 애플의 1%가 테슬라의 20%보다 더 큰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뭐 작년 여름에 발행 주식 총액의 30%, 35%까지 공매도가 거래량의 35% 공매도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되돌리는 반등이 일어나서 지금 공매도 셀이 완전 패배했는데 지금 아직도 20%나 엄청나게 지금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규모 면에서는 지금 비중은 20% 줄였는데 규모 면에서는 사상 최고다. 왜?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20%가 이거 지금 2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지금 사상 최고로
커져가지고 이게 또 이제 시장 심리 하나의 경고 신호, 옐로우 카드로 지금 등장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순전히 이제 시장 심리와 시장 심리를 이용하려는 투기 그 매매의 지표가 이제 나타난 거죠, 시장에서. 이게 왜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공매도가 크다고 해서 공포감에 쌓이면 안 된다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공매도가 크다라는 것은 그것을 시장이 이제 지표상으로 과열 국면이 있으니까 반대로 꺾이기를 기대하고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는 이 트레이더의 태도이죠. 그래서 이게 작년 여름에 테슬라가 이 최고로 공매도를 많이 쳤을 때, 이때 주가가 그 때문에 많이 꺾였는데, 그러면 그래서 주가가 붕괴됐느냐? 아니죠. 그때부터 다시 반등을 해가 지금 2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많다고 해서 겁을 먹고 주식을 섣불리 팔아치우면은 그게 완전 바닥이죠. 그러니까 공매도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뭐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또 시장을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에 휘둘리지 않고 이것을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거기에 합당한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심리적으로 비난하거나 미워할 필요가 없다. 이걸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 공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가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대공황 때, 1920년 대공황 때가 공매도가 가장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그 대공황을 겪고도 공매도는 부활했어요. 시장에서 그 공매도를 다시 부활해서 정상 이 제도로 확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 대공황 때 그때 주가 붕괴의 그 주범이 공매도였는데, 공매도를 누가 쳤느냐 그때? 그 제시 리버모어라고 하는 뭐 주식 투기꾼, 트레이더계에서는 뭐 불멸의 영웅으로 치는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시 리버모어 하면은 주식 투기의 대명사고 전설적인 인물이고, 아직도 뭐 제시 리버모어의 뭐 매매 기법하고 책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시 리버모어의 트레이딩의 포커 게임에 있어서는 도박을 주식시장에서 응용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인데, 그 성공이 결국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죠. 제시 리버모어는 결국은 금융 대공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권총 자살했어요. 파산해가지고. 근데도 이제 한때 뭐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걸 우상시하는 그런 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아주 비참했죠. 그러니까 이 투기꾼은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트레이딩을 그렇게 추종하는 게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게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또 두 번째로 공매도가 중지된 적이 있습니다. 월가에서 공매도를 중지시켰어요. 이게 이제 시장이, 그때는 마치 그 금융대공황의 재판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시장이 공포스러웠기 때문에 당국에서 공매도를 일시 금지시켰는데, 그 다음 1년 후에 이제 시장이 회복되면서 다시 또 부활시켰죠. 그리고 지금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매도가 시장 심리의 영향이 클 때는 굉장히 해악을 끼치지만, 그것을 해악을 끼치는 바로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행동하는 사람이 개인 트레이더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더들이 공황 심리에 불안에 휩싸이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국내 시장에서는 기관 매매자들이 전부 다 거기에 휘둘려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 기관 펀드 매니저들이 다 엉터리들이죠.
그래서 헤지펀드도 아니면서 뮤추얼 펀드에서 그런 공포 매도를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 공매도의 성격을 정확히 알고 이해를 하면은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